자, 오늘 지난 시간 화학 결합에 이어서 분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닫지 말고 그냥 놔둬줘요. 우리가 분자의 생김새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물론 최근에 이제 와서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 주세요. 뭘 달라고? 여기 필기. 아, 필기고?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분자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모니터에 띄워주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장비들 말입니다. 근데 그 초창기 화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제 후반부에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봤습니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화학 결합이라는 게 서로 이제 원자과 전자쌍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유결합이라 할 때 그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전자쌍 반발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중심원자에 대해서 전자쌍이 두 방향으로 있다면 직선형으로, 세 방향이 있다면 평면 삼각형 형태로, 만약 중심원자에 대해서 네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정사면체 형태로. 즉 우리가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화학결합의 형태를 볼 때 중심원자에 대해서 요렇게 해서 그죠? 네 방향으로 됐을 때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4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놈들은 옥테스에 만족되지 못하는 놈들이 있겠거든요. 화학결합 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게 뭡니까? 결국엔 좀 더 화학결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겠다, 안정화되겠다, 이온결합이 됐던 공유결합이 됐던 에너지가 낮아지겠다 했죠. 이때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이온결합 에너지가 곧 녹는 점에 직접 비례하는 예를 소개했고요. 반면 공유결합은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그게 공유결합 에너지고, 분자와 또 다른 분자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 것은 녹는지 끓는지이기 때문에 원자 간의 공유결합 에너지로서 분자 간의 녹는지 끓는 점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2월달 정도 들어가면 이제 화학2에 대한 내용들로 약간 소개가 될 텐데요. 예, 그때 분자 간에 작용한 힘, 즉 분자의 끓는 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정될 수 있겠는지 그걸 또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일단 옥테스 만족하는 14조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4개가 있다 보니까 옥테스 만족하기 위해서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수소하고 결합을 해볼 때 수소는 하나면 충분하죠. 옥테스 만족하게. 경우에 따라서 교재마다 조금 참 차이가 있어서 옥테스 8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수소는 옥테스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옥테스 확장시켜 놓으면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옥테스 만족한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여타 문제 중에서 수소가 옥테스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하면은 만족한다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탄소는 수소 한 놈과 결합하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수소 네 놈이랑 공유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수소랑 CH4 메테인이라는 분자를 만들면서 가장 간단한 탄소의 수소 화합물을 만드네요. 자, 이 전자쌍들 보니까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입니까? 근데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없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은 뒤에 이제 우리는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은 공유 결합 하나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느낌상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최대한 멀리 펼쳐지려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정사면체 형태로 벌려졌었을 때, 그리고 그 무게 중심의 탄소가 있었을 때 가장 전자쌍들이 멀리 펼쳐지겠다는 생각에 이걸 우리는 정사면체란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입체 구조죠. 질문. 분자들은 입체 구조가 많을까요? 평면 구조가 많을까요? 다 입체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분자의 어떤 구조 및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자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옥텟을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라는 걸로 공부하는데 옥텟을 만족하는 게 꼴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되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몇몇 가지들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세상에 입체 분자가 많습니까? 평면 분자가 많습니까? 할 때 입체 분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말은 평면 분자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탄소하고 수소의 공유 결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탄소하고 수소의 공유 결합은요. 전기 염성도를 볼 때 탄소의 전기 염소가 2.5, 수소가 2.1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를 공유 전자쌍을 탄소가 좀 더 잘 땡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을 띠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산화수로서 수소를 그냥 플러스 1, 공유 전자쌍 아예 다 뺏겠다라고 계산하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탄소, 수소에 대해서 이거는 결합은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얘기할 때 이 전자쌍들을 잡아당기는 힘의 파워, 다시 말하면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내보는데요. 완벽하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서 무극성 분자와 그렇지 못해서 대칭성이 깨진 극성 분자, 세상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극성 분자가 월등히 많아요. 분자가 극성 분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극성 분자 나온다면, 야, 저 분자 무극성 분자잖아.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사 옥텟 만족하는 분자들이 월등히 많고, 세상사 입체 분자가 월등히 많고, 세상사 분자가 극성 분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들만 몇몇 가지 기억해 주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공부량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데요? 이 내용밖에 없어요. 1번이에요? 예. 예, 그럼 나중에 별도로 더 풀어보소 하는 게 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원래 나중에 줄 거니까 하나씩 더 가져가십시오. 경험치도 뭐 당신 더 가져가세요. 이거 좀 작아요. 그래서 분명히 결합한 데만 보면 극성 공유 결합인데요. 이 메테인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네요. 잡아당긴 파워가 전부 다 합이 이꼴 제로가 되어서 쌍자 모멘트 총합이 0이 됩니다. 쌍자 모멘트 총합이 0이 됩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엔 무극성 분자가 되죠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인 것은 아무래도 탄소에 대한 요는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한동안은 진산거 기출문제 위주로 먼저 나눠줬는데요. 이 분자 쪽은 이제 인천거 기출문제 위주로 좀 나눠줘봤습니다. 인천 뭐 1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분자의 모양을 그려보쇼라고 하는 형태의 기출문제인데요. 일반적인 화학원에서 다루지 않는 몇몇 가지 분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것까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쌍 반발 원리를 통해서 탄소 CH4 메테인이라는 분자는 중심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네 방향 펼쳐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계 장비들 발달을 통해서 요것들의 어떤 입체 구조 이런 것들을 모니터화 시켜주는 기계가 발견됐다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테인 요 결합각은 몇 도 될까요? 매우 중요한 각도입니다. 109.5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 방의 결합 에너지와 이 방의 결합 에너지가 서로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하나 끊은 뒤에 또다시 이거 끊는 이런 식의 순차적인 결합 에너지를 내는 건 아니에요. 뭐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길 때는 이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한 분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꺾고 어떤 때는 이런 걸 끊어왔을 때 똑같은 메테리에 대해서 끊어왔을 때 결합 에너지가 서로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네 개의 결합은 말 그대로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자 번호 6번 탄소 얘 원래 오비탈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탈 배치를 보면 1s에 2s에 2p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합할 수 있는 자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CH2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월등히 많은 게 뭡니까 하면 요놈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 이건 이온 결합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트륨이요. 나트륨 1+가 되는 과정은 이온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갑니다. 반면 전자를 먹는 과정은 그래서 나트륨의 1- 이온 되는 과정은 오히려 전자 취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과거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면 화학결합 왜 일어나요 했잖아.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했죠. 그렇다면 단순한 에너지 레벨만 따진다면 나트륨 1+와 나트륨 1- 누가 더 안정한 거야? 이게 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영유는 Cl-랑 만날 때 나트륨 1- Cl 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비록 당장에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트륨 1+와 Cl-가 만나서 뭘 할 수 있어? 화학결합을 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탄소 입장에서 이건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탄소가 들뜬 상태가 되버리겠네요. 어차피 1s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 하잖아요. 어떻게 들뜹니까? S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들떠요. 그렇다면은 당장에 들떴다는 뜻은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화학결합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뒤에 수소에 있는 전자와 공유결합을 즉 여기서 두 번의 공유결합만 가능했다면 여기 추가적인 두 번의 공유결합이 더 가능해져요. 당장에 들떴지만 에너지가 좀 더 필요했지만 추가적인 두 개의 결합을 더 하면서 결합 에너지를 두 번 더 방출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안정화된 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있던 요 S가 들뜨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 들떠서 P 오비탈 쪽으로 올리는데 P 오비탈 박스가 몇 개 보여? 3개 보이죠?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화분 과정에서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sp3 혼성 오비탈. 오늘 수업 후반부에 일반 화학식을 한번 복사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진산 쪽은 교재 1학년 수업 교재 뭐 나간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준달이라는 사람이 쓴 일반 화학책을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과학청 그냥 선생님이 여러 가지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주로 하이탑 위주로 설명이 된다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그 대학교 그 과정에 가야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sp3 원성 오비탈 했는데요. s 오비탈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하면 둥스러워했습니다. p 오비탈의 특징은 아래 모양이다 했습니다. 이 두 에너지 주기가 서로 같았을까요? 달랐어요.
S하고 P의 에너지는 P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좀 더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화학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미묘하지만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 차이가 났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결합을 끊는 데는 같아요. 결국엔 탄소에 있는 S 오비탈과 탄소에 있는 P 오비탈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sp3 혼성 오비탈이 될 때는 그 중간 어디쯤에 sp3 혼성 오비탈 에너지로 낮아지면서 이 네 개의 결합력마다 동등해진다는 거죠. 즉 이제는 화학 결합할 때는 이렇게 S하고 P를 띄울 게 아니라 4개 박스로 sp3를 쓰겠다는 거예요. 구분되겠습니까? 예. 배가 있는 중만 뭐 그런 거 한번 슬쩍 들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sp3 혼성 오비탈 정리해 주십시오. 어제 생명 수업 들어왔던 사람이 이 4명인가요? 다른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질문사항으로 요 결합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럼 왜 없습니까? 이 탄소에 있던 S에 있던 전자가 P 오비탈을 들쳤는데 이때 화학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S하고 P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에너지가 하이브리드 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 하이브리드 이런 이름을 씁니다. 많이 쓰이는 이름이죠. 하이브리드. 앞에 조금 더 들어가면 되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들이 있었잖아요. 13족의 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의 오비탈 배치는 어떻습니까? 하면 2s가 있고 2p가 있는데 그지? 2s에 2p에 그렇습니다. 근데 bf3가 될 때 말이에요. bf3가 될 때 플로린 몇 개와 결합합니까? 하면 3개와 결합하잖아. 역시 결합 자리는 하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할까? 요거를 점프 시켜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되면은 sp3 해야 되겠습니까? p 2개밖에 안 썼잖아. 이때는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뻔하게 2족에 벨륨이 있었잖아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있죠. 벨륨 같은 경우는 아예 2s밖에 없었습니다. 2p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2족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 하나 먹고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2족 원소는 전자 하나 먹으려면 p 오비탈을 에너지 높은 p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 친화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그래서 2족과 18족의 특징들, 홀전자가 없는 놈의 특징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벨륨이 수소 두 놈이랑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결합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p 오비탈을 2p 오비탈 하나 만들고 점프하고 그 다음에 수소 두 놈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sp 혼성 오비탈 됩니다. 이해됐어요? sp 혼성 오비탈은 결합 자리가 2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직선형으로 펴주겠습니다. sp2 혼성 오비탈은 결합 자리가 3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평면 삼각형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써봤기 때문에 sp, sp2 혼성 오비탈도 저런 게 있다.
나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준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 붕수의 플루인 3개 역시 결합의 차이가 없고 벨림의 수소 2개 역시 결합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혼성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4조 탄소란 놈이 단일 결합 4번만 가능합니까? 하면 그렇진 않죠. 탄소가 이중결합의 단일 결합 또는 이중결합을 2번 또는 단일의 3중결합이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탄소가 1.5중결합, 흔히 말하는 벤젠 결합도 있긴 한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중결합을 하겠다는 것은 수소와 공유결합하지는 못하겠네요. 이중결합하겠다는 것은 산소와 공유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붙일 수 있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랑 붙이면 되겠네요. 산소와 3중결합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그리고 수소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하면 공유 전자쌍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의 어떤 비율 이런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풀었던 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하이탄 문제를 풀린다든지 또는 이럴 때는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문제를 풀릴 때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 내신에서 뭐 썩히 잘 안 물어본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봐야 될 것이라서 뭐 워낙에 많이 했지만 해봅시다. 어차피 탄소는 공유 몇 쌍보입니까? 네 쌍보이죠. 예, 이건 공유 네 쌍은 세 가지 분자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물론 중심 원자에 해버리면 탄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분자 전체로 따져볼까 싶습니다. 분자 전체로. 예, 산소한테 도움이 보입니다. 산소한테 보이겠죠. 여기는 질소에만 하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돼요? 워낙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비공유가 4분의 2, 4분의 4, 4분의 1 나오면 뭐야 이거 누군데?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기 원소로만 구성되어서 수소 대신에 플로린 바꾼다고 한다면 수소에 플로린 바꾼다면 플로리한테는 3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8개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한 이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쪽은 플로린 바꿀 이유가 없고요. 요걸 플로린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가 더 합쳐지니까 4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CH4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유 내쌍에 대한 비공유가 아예 없는 형태가 되겠고 CF4가 되면 공유 내쌍이고 비공유는 플로린마다 3개니까 12개 되는 이런 비율도 볼 수 있을 것이겠어요. 워낙에 자주 나와서 이제 과거 정도 들어간 학생들은 지겨워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왜요? 하지는 좀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 새롭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알아요? 뭐 화학을 과외해달라 하는 뭐 그런 올 수 있잖아요. 난 내가 고3일 때 내가 하나님 후배 과외했어요.
통일고사 치기도 전에. 물론 그 돈은 다 어머니 포켓에 들어갔습니다. 옆집 어머니가 그죠? 방학 때 좀 우리 애 좀 가르쳐줘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쌤 공예 비대 뭐 이거 뭐야 이런 당황하면 곤란하잖아. 물론 여러분들 이제 중3 시절에 워낙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해 놨겠습니다만 이제. 자, 또다시 나눠봅시다. 지금 이건 15족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분자 모양을 얘기해야 되군요. 예, 이 분자 모양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 결합각도 몇 도? 약 120도 되겠습니다. 엄밀히만 120도인데 뭐 122까지 필요하지는 않네요. 이건 대놓고 직선형이죠. 결합도 180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직선형이고 결합도 180도를 보겠습니다. 분자의 극선 한번 물어볼까 싶네요. 전자쌍들이 쌍점의 종합이 채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극선 분자이죠. 반면 탄소에 대해서 산소, 산소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결합의 극선이야. 물론 극선 공유라고 하집니다. 분자 전체로는 쌍점의 총합이 0이 나오는 이런 건 무극성 분자가 나옵니다. 반면 HCN 이런 것들은 극성 분자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15족 질소 얘기했습니다. 질소 원자가 된다. 5개 되고요. 참고로 질소 이놈도 sp3 호소오비탈이에요.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sp3 호소오비탈일까요? sp 호소오비탈인 경우에는 두 방향이 됐습니다. sp2는 세 방향이 됐습니다. 세 방향, 두 방향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sp2와 sp입니다. 근데 보통 sp3 혼성비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주로 요거 위주로 물어보고 sp2와 sp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15족 질소 이것도 sp3 혼성비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소 이제 세놈과 공유 결합을 하겠네요.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인다고? 세 쌍 보인다고.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쓸 때는요. 이렇게만 씁니다. 비공유전자쌍을 표시해야 하네? 안 해요. 물론 친절하게 비공유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으나 일단 시험은 그 어떤 시험도 비공유전자쌍을 표시한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질소인 걸 보고 비공유를 판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을 보고 비공유가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공유 세 쌍에 대한 비공유 한 쌍이 될 수 있겠고요. 분자의 모양을 생각해 볼 때 전자쌍 반발 원리할 때 공유 전자쌍과 반발력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계약각은 조금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 계약각은 107도. 혹시 교재마다 그 중간 쪽 교재를 가면 107.3도 뭐 그렇게 뒤에 소수점을 적어주기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극성 분자일 수밖에 없겠죠. 극성 분자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극성용이라서 그렇지. 극성 용매가 잘 섞여요.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이죠. 물에 매우 잘 섞이는. 그래서 우리가 방구가 주로 암모니아가 많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방구의 주성분에 암모니아였다면 물속에서 방구 끼면 다 녹아야 돼요. 뭐 필요하다면 자기 목욕물에 페노프테를 뿌리고 그죠? 페노프테를 뿌리고 암모니아 녹으면 어떤 색깔? 염기성 불빛을 맺어야 되죠. 엽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해보겠습니까? 근데 실제 방구의 주성분은 우리가 흡입한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위주가 되고 그리고 일부 대장에서 여러 가지 화합반을 통해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주로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탄가스 타요, 그지? 그 유튜브 인에 보면 방구에 불 붙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당장 해보자 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질소에 플로린을 세 놈을 붙였다 해볼게요. 이를 되면 공유 전자쌍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을 보면 공유 몇 쌍 보입니까? 세 쌍 보이죠? NF3에서 공유에 대한 비공유 한 개. NF3라면 이건 이렇게 나오죠. 암모니아라면 3개, 1개겠습니다만 프로린이 있으니까. 그치? 프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 각도가 107도로 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오버할게요. 각도 알파 알아요? 107도라고 알아요? 각도 베타, 알파하고 베타 대소관계 어떨까요? 어차피 크다, 같다, 작다 셋 중 하나죠. 어떨까요?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전자쌍들끼리 어쨌든 반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처음 봅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클것 같습니다. 크지 않을까요? 자, 슈링은 이거 수업해줬는데 그때는 관심 바뀌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질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한다 했을 때 가운데 딱 가운데 한번 놔볼게요. 전자쌍은 누가 좀 더 잘 땡기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수소의 전기음속은 2.1이고 질소는 3.0입니다. 예, 질소 쪽이 좀 더 잘 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자쌍이 물론 전자쌍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요. 전자쌍이 대체로 이쪽에 있을 질소 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소 프로를 해보면 이때도 질소 쪽일까요? 아니요, 프로 쪽이에요. 느낌 알겠어요? 전자쌍 반발 원리를 통해서 중심 원자에서 공유 결합이 얼마나 퍼졌습니까 하는 결합 각도를 물어보는데 질소 쪽은 수소가 있었을 때 자기 주변에 전자쌍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기 주변에. 반면 이쪽은 프로 쪽에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네요. 이쪽에 질소 중심에 전자쌍들이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자쌍과 반발력이 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베타가 좀 더 작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패드는 언제 봐도 신기하네요. 신문물이. 신육중 어떨까요? 산소예요. 원자가 전자 6개 있어요. 이거 역시 수소랑 공유할 때 sp3 혼성오비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sp3 혼성오비탈. 어쨌든 중심 원자에 대해서 전자쌍들이 네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예, 공유 몇 쌍 보인다? 두 쌍 보이고 비공유 역시 두 쌍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기왕이면 구분형 형태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왜요? 직선으로 해놓으면 왠지 분자가 직선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이건 삼각부형이죠.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합각도 몇 도 나온다고요? 104.5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비공유가 1대1로 있겠고 만약 산소에 플로리노 된다면 공유하고 비공유 공유 두 쌍 있는 건 똑같죠. 비공유는
플로한테 3개, 3개, 산소한테 2개, 8개 되는 이런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OF2라는 놈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흔히 보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H2가 넘쳐나게 보겠지만은 물과 비교. 예, 산소라는 놈이 전기음수 굉장히 커요. 모든 원소들 중에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N가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야, 프로는 산소보다 전기음수가 더 큰 유일한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한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매긴다면 산소한테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매기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이죠. 주변에 흔히 보이는 물질은 아닙니다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BF3나 벨륨의 BH2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 주변에 흔한 물질은 분명히 아닌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왜? 얘네들은 옥텟도 만져가지 못하고 표면 심지어 직선이에요. 게다가 무극성 문제예요. 아까 내가 외우라 했던 그죠? 세 가지 다 썰려요. 주변에 흔하지 않은 물질이고요. 아는 물질인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놈들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평면 분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3원자면 무조건 평면입니다. 평면일 수밖에 없죠. 3원자면. 직선이냐 9번냐만 이제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원자인데 입체? 고민하면은 곤란하겠죠. 시간 낭비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 추가적으로 17쪽 해가지고 뭐 HF 이거 뭐 이원자 분자가 뭐 평면입니다. 뭐 원자의 가상이 뭐 결 180도 뭐 이런 너무 유치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주로 물어보지 않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온결합 뭡니까 하네요. 이온결합은 금속이 나 전자 다 잃어버릴게. 난 저 왜 원자가 전자 잃어버릴게. 18 그러면 비금속은 자기의 원자가 전자에 더 채워하고 18종 원소 같은 전자 배치 가질 만큼 전자 얻을게.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끼리의 공유결합. 야 내가 원자가 전자 이만큼 내고 너도 이만큼 내서 우리 같이 공유하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유결합은 야 내가 다 줄게. 난 못마워 하는 공유결합도 있어요. 그 우리는 배위성 공유결합도 해놓고 그냥 배위결합이라는 이름을 써요. 배위결합은 비공유전자쌍을 내가 다 줄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루이스의 산 염기할 때도 써먹는 내용입니다. 암모니아의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H 플러스 얘는 아무리 전자가 없죠. 이 둘이가 만나서 암모늄 1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산과 불용이 되면서 결합도가 107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유파가 조금 더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암모늄 이온 돼버리면 이때는 이제 누가 배위결합이 됐는지 이제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정삼연체 형태가 되겠으며 결합도는 100.5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화 환원할 때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건 산염기 반응이에요. 비공유전자쌍을 내가 제공할게. 이것을 우리는 루이스의 염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2019년까지는 산염기를 정의할 때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가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써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비공유성을 제공받을게 라고 한다면 얘는 루이스의 산이라고 얘기됩니다.
산연기 반응이에요. 산연기 반응이면 이건 산화 반응일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산화수가 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고요. 누군가 산화제다 환원제다 이런 것들 역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내신의 특성상 산화 환원은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자의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기도 하고 인천처럼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면 루이스 산림기하고 섞어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물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물에 H 플러스가 들어와서 하이드로닌 이온을 만들어내는 옛날에 옥소늄 이온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는데 하이드로닌 이온을 얘기하기로 이때 결합도 몇 도? 104.5도였다가 107도로 바뀌거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배기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